아버님, 어머님,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10만 원짜리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소식 들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빠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복잡한 기준들 때문에 더욱 헷갈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정부에서 드디어 정확한 기준을 발표했거든요.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어르신들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9월 12일 오늘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분이 받는 게 아니라 하위 90%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두 단계로 구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액자산가를 먼저 제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액자산가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고액자산가로 분류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둘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구원 전체가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세대주만 제외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이 실제로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26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나 일부 특별한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이 해당되겠죠.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자율 2%를 가정했을 때 예금 10억 원 정도 또는 배당 수익률 2%를 가정했을 때 주식 투자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제 박미숙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의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박미숙 철수야, 우리 집이 강남에 있긴 하지만 공시가격이 20억 정도인데 괜찮겠지? 김철수 미숙이, 공시가격 20억이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넘지 않아. 우리는 받을 수 있어. 박미숙 그런데 우리 아들이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던데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될까? 김철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박미숙 맞아. 가구원 전체가 영향받는다니까 우리도 신중하게 따져봐야겠어. 이렇게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22만 원이 기준입니다. 2인 가구 외벌이의 경우 직장가입자 22만 원, 지역가입자 22만 원입니다. 3인 가구 외벌이는 직장가입자 42만 원, 지역가입자 39만 원입니다. 4인 가구 외벌이는 직장가입자 51만 원, 지역가입자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다릅니다. 2인 가구 맞벌이는 직장가입자 42만 원, 지역가입자 39만 원입니다. 3인 가구 맞벌이는 51만 원과 50만 원, 4인 가구 맞벌이는 60만 원과 59만 원입니다. 또한 혼합가구, 즉 한 명은 직장가입자이고 한 명은 지역가입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2인 가구 혼합은 42만 원, 3인 가구 혼합은 52만 원, 4인 가구 혼합은 62만 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순희 할머니와 정할아버지의 상황을 들어보시죠. 이순희 정영감, 우리 건강보험료가 월 45만 원 나오는데 받을 수 있을까?
정할아버지 우리는 3인 가구고 맞벌이니까. 기준이 51만 원이네. 우리는 받을 수 있어. 이순이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그럼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건가? 정할아버지 그것도 궁금하네. 내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물어봐야겠어. 이순이 맞아. 확실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카드사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카드사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회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하나, 현대, BC카드 등 9개 카드사입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주인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2, 7, 수요일에는 3, 8, 목요일에는 4, 9, 금요일에는 5, 0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3년생이시라면 끝자리가 3이므로 수요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947년생이시라면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1차 때와 동일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실 분들은 해당 카드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실 분들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신청과 수령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거든요. 여기서 안영희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안영애 지난번 1차 때 행정복지센터에 갔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윤기남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하려다가 너무 복잡해서 직접 가서 했는데 훨씬 쉬웠어요. 안영애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요일제가 있다니까 날짜 잘 확인하고 가야겠어요. 윤기남 맞아요. 저는 1955년생이니까 끝자리가 5, 그럼 금요일에 가야겠네요. 이렇게 요일제를 잘 지켜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주만 요일제가 적용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으실 겁니다. 군인이나 군장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군장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제 실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지참하셔야 하고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달리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1차 때 받으셨던 분이라도 2차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정숙 할머니와 박영수 할아버지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최정숙 영수야 1차 때는 받았는데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까? 박영수 정숙이 기준이 달라졌다니까 확인해봐야 해. 우리 건강보험료가 얼마였지? 최정숙 지난달에 38만 원 나왔는데. 박영수 우리는 2인 가구 외벌이니까 기준이 22만 원이네. 아, 그럼 우리는 이번에 못 받는구나. 최정숙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정말 필요한 분들이 받으시라고 생각하자. 이처럼 소득 기준이 강화되어서 1차 때 받으셨던 분 중에서도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1차 때 못 받으셨던 분 중에서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구 원수 변동이나 소득 변화 등으로 이번에는 기준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특히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했거나 취업으로 인한 소득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쿠폰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1차와 동일하게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일부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10월에 받으시면 내년 4월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잊지 마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김순례 할머니의 지혜로운 사용법을 들어보시죠. 김순례 지난번 쿠폰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조영철 맞아요. 시장 상인분들도 좋아하시고 우리도 좀 더 신선한 걸 살 수 있고. 김순례 이번에도 받으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것들 리스트를 만들어 둘 거예요. 조영철 좋은 생각이에요. 급하게 쓰다 보면 불필요한 것도 사게 되니까요. 정말 현명한 사용법이네요. 미리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두시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을 이용하시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더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복 신청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곳에서 신청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곳에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허위 신청은 당연히 안 되겠죠.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기한을 꼭 지키세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대상자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나 카드사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하시고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되니까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여 해당 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9월 22일부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카드사,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받은 쿠폰은 6개월 안에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에서 알뜰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내일도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장병 지급 방법이나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으시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요.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유용한 정보를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